여러분들 이 말은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정교하게 세팅 값을 잘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단어라든지 어려운 구문에만 형광펜을 칠하고 알아내었을 때 그 쾌감, 그런 거에 도취됐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영어를 보는 그 세팅 값 있죠. 어디를 쳐다봐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를 그때 자꾸 쓰기 시작하면은 동사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해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답답해요. 속상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단계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세팅 값을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오늘 테마 1을, 첫 번째 테마를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어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그 중심에 항상 서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영어가 안 늘어서 고생을 했던 기간이 남들보다 더 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길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영어 공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 말하기, 또 영어 쓰기, 또 영어 청취,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특히 말하기, 쓰기는 아웃풋이잖아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영어를 얼마나 영어로 그 원어민들과 소통할 때 이제 끄집어내 쓸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처음에 제가 등한시했던 게 있어요. 등한시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영어로 된 어떤 청취 소스를 들을 때 주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구문, 좀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마 쉽게 얘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거나, 또 문장이 이렇게 도치 같은 게 돼 있어서 꼬여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형광펜 막 몇 개 준비해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2년, 3년이 지나도 제 스피킹에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항상 그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한 거는 꽤 많이 늘었는데, 스피킹은 예를 들어 뭐 지난해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지지난해하고 또 3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잘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곰곰이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와 함께한 세월이 굉장히 길잖아요. 다른 영어 선생님들보다 훨씬 길어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영어 강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는 일종의 약간은 알바 개념을 했지만, 그러면 지금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정교하게 세팅 값을 잘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나는 영어의 4대 영역인 독해, 청취, 말하기, 쓰기 다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겠지만,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 영어 스피킹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본 이런 뇌를 가진 이런 사람의 경험치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욕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포 선생님이라든지 외국물을 좀 먹은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과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거는, 세팅 값이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무조건 어려운 단어라든지 어려운 구문에만 밑줄을 치고 형광펜을 칠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었을 때 그 쾌감, 그런 거에 도취됐었다는 거죠. 저도 당연히 뿌듯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처음에 세팅 값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눈으로 봤을 때와 귀로 들었을 때 난이도가 낮은 것, 쉬운 것.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공부하거나 할 때 정교하게 못 보는 실수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던킨 도너츠라고 할게요. 던킨 도너츠에 이제 최근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알바하는 분을 짝사랑하거나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다그쳐서, 너 거기 왜 가냐? 왜 자꾸 들락날락 하고 그러냐? 하니까, 나 사실 여기 커피하고 도넛 사러 최근에 이제 강남역 앞에 있는 이 던킨에 나 가고 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어떻게 영어를 했냐면은, I started going there to buy coffee and donuts. 항상 이렇게 영어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영어 독립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특히 기초학습자들의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김재우 영어야 100이 기초에겐 어렵지 않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무조건 책 구매하세요, 인강 사세요라고 무책임한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김재우 영어야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세팅 값을 되게 잡아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세팅을 되게 잘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제 경험이라든지 제 학생분들, 한국 사람들의 무수한 실수를 제가 콘텐츠화 한 거거든요. 그러면 to buy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커피나 도넛 사러 가고 거기 들락날락 했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제가 귀를 쫑긋 세워 보니까 자꾸 for coffee, for donuts 이런 식의 전사를 쓰더라 하는 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면, 기초학습자들은 일단은 이게 for를 쓰건 to buy를 쓰건 너무 집착은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히 to buy 하면 어때서, to grab, to 부정사 쓰면 어때서, 그죠? 괜찮아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영어고. 근데 빈도수를 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야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라거나 이럴 때 원어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그 욕심은 사실 기초 단계부터 너무 낼 필요는 없어요. 기초 단계에서는 좀 표준적인 언어를 정확하게 하는 거, 짧은 문장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기초에서 중급으로 갈랑말랑 할 때 있죠. 그 다음에 중급까지 왔어.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단어의 수준만 좀 높아져 있고, 그 영어 문장이나 표현의 생김새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네이티브들하고 많이 달라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때 for를 대부분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의식을 잘 못해요. 인식을. 그분들 스스로도. 그래서 세팅 값이란 뭐냐, 볼 때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놓치고 흘러가는 게, 이게 누적됐다 그래야 되나? 누적돼 가지고 영어다운 영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영어 패턴이 있어요. 어제 나가서 친구랑 술 한잔 했다 이러면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we went out to drink 이렇게 하거나 we went out and drank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틀린 영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네이티브들이 하는 거를 그들 스타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괴리가 생긴 심리적 차이가 있어요. 네이티브스러운 것은 고사하고 지금 we went out and drank도 못한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과는 제가 심리적 갭이 좀 있죠.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완전 완기초분들은 너무 여기에 욕심을 미리 내지 말고 좀 표준적인 거를 차근차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영어를 보는 그 세팅값 있죠. 어디를 쳐다봐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we went out for drinks라고 그래요. 거의 다가. 근데 제가 영어 좀 꽤나 한다는, 저도 사실은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찌 보면 충격적이라고, 보스턴 대학 나온 사람은 과외도 해봤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근데 저한테 영어 과외, 스피킹 과외를 했다니까. 근데 이분이 어려운 잡지 같은 것을 아주 수월하게 읽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소화하시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꺼내냐 하면, 사실은 자기 딴에는 중고급 영어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회화를 해보면요, 많이 틀리게 얘기하고 원어민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런 걸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We went out for drinks가 눈으로 보면 문맥만 있으면 술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민하고 우리는 자꾸 다르게 표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난이도가 높지 않잖아요. 저는 완기초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Go out, 나가다 술 한잔 하러 이러면은 투부정사만 쓸 게 아니고 for drinks라고 하더라.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저는 영어 공부할 때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런 걸 놓치고 저도 학원 다니면서 처음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자꾸 어려운 단어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뭐 형용사 뭐 예를 들어 abundant 이러면 뭐 아주 많은, 풍부한 이렇게 막 외워라 그러고,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단어도 중요하죠, 독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스피킹 할 때는 좀 더 쉬운 단어로 수월하게 원어민스럽게 소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 디폴트 값을 잘 설정해 놓은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대로 외우지만 이런 것을 섬세하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뭐 책이나 뭐
그 영어 독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세요? We went out for drinks 라든지 I started going there for the coffee and donuts. 그 집 커피하고 도넛 사러 그 집에 가기 시작했다 할 때 for를 쓰거든요, 많이. 어떠세요? for를 거기에 쓴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나는 사실은 좀 답답해. 중학교 때 이미 그건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줬어야 돼요. 왜 내 영어가 변화가 없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리마인드를 몇 번만 시켜줬어도 인지하실 거야. 아, 내가 이렇게만 영어를 해왔구나.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는 것도 Let's go out and get some fresh air 해도 돼요. 맞는 영어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자꾸 for를 쓰는 거예요. get도 쓰지만. 그러면 Let's go out for some fresh air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방향만 한 방향으로 된만 그 표현만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를 그때 자꾸 쓰기 시작하면은 동사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Let's go out and get some fresh air. 걔는 못 쓰는 사람 열에 9이에요. 지금 PD님은 그거 금방 생각나겠어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다라는 걸 제가 느낀 거죠. 자꾸 제가 막히는 거예요, 스피킹 하는데. 근데 그냥 오늘 한 건 단적인 예에 불과해요. 근데 let's go out and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동사를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막히더라고. 그 다음 틀려.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for를 써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다는 거거든.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거든. for 못 쓰면 투부정사 쓰거나 and 쓰면 되지. 동사에서 막힌다니까. 그걸 알면은 습관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수업에서 만약에 데일리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저하고 완전히 we are on the same page, 의견 일치가 돼버려요. 이건 왜냐면 자기가 얘기하는 걸 제가 고쳐주니까. 근데 이거는 저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디언스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문도 한 두세 개 공유하니까 덜 와닿는 거야. 뭔 소리야? for? and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컨텐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아니거든. 진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for 같은 거?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자꾸 그 동의어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단어를 아는 게 내가 영어를 잘 습득하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떤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로만 충실히 하는 게 습관화가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for를 쓴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해줄 때로 한정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너무 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with나 약간 이런 걸 보면 투부정사는 그렇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투부정사도 물론 많이 쓰죠. and 등위접속사 플러스 동사 엄청 많이 쓰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공유했던 세 가지 사례에서는 for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교재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영상에서도 부각을 잘 안 시켜주더라. 그러니까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항상. 그게 뭐 제가 남보다 더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 피해를 저 역시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었고, 고통이란 말이 뭐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답답해요. 속상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단계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세팅 값을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어디를 건드려 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뭘 보든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실수를 저도 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간단하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는 가성비가 너무 낮다. 보고, 외우고, 암기한 것 영어 따로,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따로인 경우가 벌써 5,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거에 그러한 여러분의 답답함 해소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특히 성인 영어, 성인들의 어떤 영어 회화 실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